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4회 33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임대인과 갑하고 임차인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을이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2개월이 되겠습니다. 2개월.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다만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2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주인의 경우,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겠죠. 자동 연장된 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경우 상가도 묵시적 된 경우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수 있고요.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 마음대로 중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이. 그 점을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함께 해야 되죠. X입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했는데 주거용 건축물 일조량 소음 진동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 비주거용에는 기재할 의무 없습니다. 서식이 4가지가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4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1억 받으면은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 설정되냐면 보통은 뭐 1억 2,500, 1억 3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입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지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만 남았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1,000만 원은 채권 최고 금액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가 다시 대출 받아버리면 또 그게 순위가 처음에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순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 갚고 안 갚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액 등기, 즉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대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는 없고요.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토지에 관한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임차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다 권리관계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건재당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개업공개사가 갑이네요. 그리고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옳은 것. 1번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승관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갑이 개업공개사네요. 판례가 개업공개사에게 승관주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X네요. 승관주의 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승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B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A 지분만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A 지분만 거래하기 때문에 지분만 거래할 때에는 다른 지분권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매각할 때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A 지분만 매매하기 때문에 B의 주소 기재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고 했죠. 지분은 다른 지분권자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자기 지분만 거래하려면.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X네요.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갑이 X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확인 설명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승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억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 판례는 개업공개사의 100%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뢰인의 가실 비율을 상계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대체로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죠. 사건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했는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시군조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봅니다. 시군조례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고요.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이니까요. 환경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5번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지방세법을 보면 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의뢰인도 세법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